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 라리가는 축구보다 인간관계 보는 재미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 월드컵에서 서로 얼굴을 붉혔던 선수들이 이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로 갈라져 엘 클라시코에서 만나게 됐고, 한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머리채를 잡고 잡혔던 두 선수는 이번에는 아틀레티코와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 마드리드 더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13년 전 베르나베우에서 코파델레이 우승컵을 놓고 싸웠던 시메오네와 무리뉴까지 다시 만납니다. 아직 라리가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스페인 이적 시장은 9월 1일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관계도만으로도 이번 시즌 라리가는 볼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어쩌면 라리가의 재부흥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두 선수는 2019년부터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수많은 우승을 함께 했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들어올렸던 동료들이죠. 그런데 2026년 여름 베르나르도 실바가 먼저 맨체스터를 떠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식적으로 베르나르도 영입을 발표했고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2년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월드컵,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강에서 만납니다. 경기는 상당히 팽팽했고 스페인이 후반 추가 시간 미켈 메리노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옵니다. 83분 교체 투입된 베르나르두가 경기 막판 결정적인 헤더 기회를 잡았는데 공이 골문 위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로드리가 베르나르도 실바의 실패를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며 기뻐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거기에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요한 건 둘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같이 뛰던 선수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드리는 경기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곧바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원한 관계까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그림이 됐죠. 왜냐하면 실바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고 로드리 역시 현재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 이적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드리는 바르셀로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고 계약 서명과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리를 바르셀로나에서 목격했다는 SNS 게시글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10월 25일 스포티파이 깜노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엘 클라시코가 열립니다. 몇 달 전까지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 뛰던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차례 충돌하고 이제는 각각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 엘 클라시코에서 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축구가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 과거가 조금 더 살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마르크 쿠쿠레야. 때는 2020년 8월 첼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쿠쿠레야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대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울도 퇴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해리케인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 당시 VAR을 담당했던 마이크 디는 나중에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며 주심에게 온필드 리뷰를 권했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팬들에게는 아직도 유명한 쿠쿠레야 머리채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둘의 악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습니다. 스페인의 왼쪽 풀백은 쿠쿠레야, 아르헨티나의 중앙 수비수는 로메로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연장 106분 페란 토레스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쿠쿠레야 입장에서는 로메로를 상대로 월드컵까지 들어올린 셈인데요. 그리고 한 달 뒤 쿠쿠레야는 레알과 2032년까지 계약했고 로메로 역시 토트넘을 떠나 아틀레티코와 2031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드리드 더비는 9월 20일 리아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립니다. 즉 로메로가 아틀레티코에 적응하고 쿠쿠레야가 레알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한 달 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또다시 둘이 맞붙게 됩니다. 저는 그날 로메로가 쿠쿠레야 뒤쪽에 서 있기만 해도 카메라가 머리부터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마드리드 더비에는 선수들보다 더 오래된 악연도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와 조제 무리뉴.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무리뉴를 새로운 감독으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았던 마지막 시즌이 바로 2012-13 시즌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레알 마드리드 마지막을 상징하는 경기 중 하나가 2013년 코파델레이 결승전입니다.
상대가 바로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호날두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디에고 코스타가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에서 미란다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아틀레티코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을 2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시메오네는 여전히 아틀레티코 감독, 무리뉴는 다시 레알 마드리드 감독, 로메로 대 쿠쿠레아도 있지만 벤치에서는 시메오네 대 무리뉴. 이번 마드리드 더비는 스토리만 놓고 보면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 재미있는 제외가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 타케우사. 아틀레티코는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했고 쿠보는 현재도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입니다. 두 선수는 2일2 시즌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즌 두 선수 모두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28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동갑내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이번에는 아틀레티코와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마저도 빠릅니다. 아틀레티코는 9월 13일 아노에타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납니다. 이강인 대 쿠보. 각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도 꽤 관심을 받을 만한 경기입니다. 로드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로드리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이기 이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였습니다. 18-19 시즌 아틀레티코 중원을 책임졌고 한 시즌 뒤 맨체스터 시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 선수로 메트로폴리타노에 돌아오기 직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의 첫 맞대결은 11월 8일 메트로폴리타노입니다. 거기에 아틀레티코에는 또 다른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아틀레티코 유스팀을 거쳤던 로드리와 달리 그리말도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과 바르셀로나 B팀을 거쳐 벤피카로 떠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레버쿠젠에서 아틀레티코로 이적해 2030년까지 계약했습니다. 한쪽에는 아틀레티코 출신의 바르셀로나 선수 로드리, 반대쪽에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아틀레티코 선수 그리말도. 이런 관계들이 계속 꼬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심에는 훌리안 알바레스도 있죠. 이번 여름 가장 시끄러웠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중심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원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쟁 같은 두 팀의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록 알레띠가 바르샤에게 약한 모습이었긴 했지만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주길 바랍니다. 드디어 26-27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리가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말라가, 경기는 8월 19일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 9월 16일 아틀레티코가 비센테 칼데론을 떠나 새로운 홈구장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치른 역사적인 첫 공식 경기. 그 상대가 바로 말라가였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타노 역사상 첫 골을 넣은 선수는 앙투안 그리즈만. 후반 61분 앙헬 코레아의 크로스를 받아 그리즈만이 결승골을 기록했고 아틀레티코가 말라가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말라가는 긴 시간을 지나 무려 8년 만에 라리가로 돌아왔고 다시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묘하죠. 말라가는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집 메트로폴리타노의 시작을 함께했던 팀인데 이제 그리즈만이 떠난 뒤 시작되는 새로운 아틀레티코의 시즌 첫 상대도 말라가입니다. 그때 첫 골은 그리즈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새로운 시즌에 첫 골을 넣게 될까요? 이번 개막전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격진입니다. 우선 쇠를로트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아직 개별 훈련과 컨디션 조절을 진행하고 있어 말라가전 출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즈는 월드컵 이후 팀 훈련에 늦게 합류했고 시메오네는 말라가전 기자회견에서 훌리안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이적 문제가 있습니다. 훌리안은 바르셀로나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틀레티코 구단은 판매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전에서는 아틀레티코 최고의 스트라이커 2명을 모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쇠를로트도 없고 훌리안도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에 참가했던 마르코스 요렌테, 알렉스 바에나, 후안 무소 등 여러 선수들이 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첫 경기부터 완성된 팀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격을 맡을까요? 마지막 훈련에서 나온 조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메오네는 오블락, 호르헤 도밍게스, 르노르망, 한츠코, 그리말도, 카를로스 마르틴, 바리오스, 코케, 루크먼, 그리고 아르나우와 로드리고 멘도사가 들어가는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이강인과 줄리아노가 들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특히 루크먼, 아르나우, 로드리고 멘도사가 핵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아틀레티코입니다.
그리즈만도 없고 훌리안도 없고 쇠를로트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공격진으로 개막전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시메오네가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루크먼이 중앙과 측면을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강인이 첫 경기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말라가를 단순한 승격팀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말라가는 8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세군다에서 정규리그 4위를 기록했고 플레이오프에서 라스팔마스와 알메리아를 꺾어 승격했습니다. 75골을 넣으며 21승을 거뒀고 승점 73점,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었습니다. 특히 감독 교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후안프란 푸네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 28경기에서 58점을 따냈고 그 기간만 놓고 보면 세군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추페. 지난 시즌 25골을 넣으며 팀의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라루비아와 아드리안 니뇨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격팀이니까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내려앉겠지? 이렇게만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프리시즌에서도 말라가는 첫 4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즌 승격팀 엘체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전과가 있죠. 다만 말라가 역시 정상 전력은 아닙니다. 아론 오초아가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었고 깔레로, 도토르, 아드리안 니뇨, 무리오, 무사 등 여러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붙는 개막전입니다.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 3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리즈만 이후 이 팀 공격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 루크먼과 이강인, 아르나오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들이 초반에 불안정한 알레티를 구원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그리말도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히얼만을 중심으로 한 중원이 상대의 공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 있을지, 새로 합류한 이들의 활약에 따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드리고 멘도사와 아르나오 같은 젊은 선수들입니다. 주전 공격수들이 빠진 상황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선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9년 전 새로운 경기장에서 아틀레티코의 역사적인 첫 골을 넣었던 선수는 앙투안 그리즈만이었습니다. 상대는 말라가였죠. 그리고 2026년 말라가가 다시 메트로폴리타노에 옵니다. 그리즈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라리가 1라운드겠지만 아틀레티코 팬들에게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하는 상대가 9년 전 메트로폴리타노의 시작을 함께했던 말라가라는 것, 이것도 꽤 재밌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말라가전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번 시즌 어떤 제외가 가장 기대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씩 차근차근 갑시다. 파르티도 아 파르티도 아 팔레티.